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1.39% 상승해서 끝났죠.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단 며칠 동안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즉 시장의 움직임은요, 선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 안에서는 시장도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선반영하는 게 종목군, 즉 주식이 선반영을 한다는 건 종목, 그쵸? 종목이 선반영을 한다는 건 시장도 똑같이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업종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코스피는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하고 쭉 떨어졌죠. 떨어지는데 주도주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년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하고 쭉 떨어졌습니다. 1년 반이 넘게 하락 구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야 61선을 돌파를 해가면서 약간의 그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락의 주도주, 코스닥의 하락 주도주는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반등의 주도주인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세요. 장기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었죠. 자, 근데 이미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고 에코프로 BM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는 이 안에서 떨어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미 떨어졌죠. 그럼 올라가면서 뭘 해야 되죠? 기술적으로 정배열로 바꿔야 되고요. 그쵸? 최소한 21선과 61선 간의 배열 또는 정배열 구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62평 돌파하고 나서 22평,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있죠. 알테오젠이나, 그쵸?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중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유한양행이나 리가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BM과 비교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되죠. 시장이 떨어질 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았었던 종목이에요. 물론 아예 안 떨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보다 강하게 지지를 발휘했다는 것.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두산 그룹에서 엄청난 그 똥볼을 차버렸죠. 그게 뭡니까?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아 놓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건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대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 왜? AI 에너지, 왜? AI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전기 부족 사태. 급기야는 3마일 섬 원전까지 재가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까? 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24년도 들어서 15배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죠. 미국 시장도 선반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3년도에, 그쵸? 10월달, 22년 10월 달부터 저가를 찍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챗GPT와 함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10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그쵸? 여기 뭘 하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최소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판단하는 방법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인지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이 파악되고 난 이후에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타점이나 시장보다 강하거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최소한의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건 미국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15배 이상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런데 고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주가는 먼저 올라왔는데 실적에 따라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실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 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미국에서 선호하는 한국 시장의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알테오젠, 왜? 빅파마와의 실제 계약권,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미용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비만 치료제, 그렇죠? 일라이릴리나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조선주,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에 강세를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이 먼저 갈까? 알테오젠이 먼저 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할 텐데 이걸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하고 비교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시장보다 강하다, 알테오젠 시장보다 강하다, 하나오션 시장보다 강하다. 이 중에서 먼저 신고가를 치고 달리는 쪽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 떨어질 때 제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원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죠. 원전은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투자. 사전적으로 어디서 투자가 들어왔었나요? 테라파워. 어디서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기 부족 사태를 맞았네. 그럼 여기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을 해서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를 막 늘리나요? 그렇지 않죠. 급하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도 원전을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싸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앞으로 원전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AI 시대가 왔고 전기 부족 사태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여기서 늦춰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에 맞춰서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도 들어올 거고요. 두산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문제도 약간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걱정이 되었었던 게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이놈들이 두산그룹이 워낙에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밥캣을 떼가지고 로보틱스에 붙인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야 진짜 이거 상법 개정에 시급하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쵸? 뭐 채권화 시켜서 이렇게 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런 부분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정말 조단위의 증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졌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주가에 대한 하락은 물론이고 두산그룹에 대한 원성 이런 부분들도 정말 조금 문제가 좀 커질 거예요. 오히려 상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유상증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밀고 있는 산업군에 묶여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11월, 12월, 지금 1월 달까지 매매를 한 결과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매수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계속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0%대 수익 구간에 오늘 급등을 했을 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돼서는 제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1월 14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어때요? 유한양행이 오늘 갑자기 내립니다.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유한양행에서 급하게 공고를 냈습니다. 자사주 신탁 관련 허위사실에 관한 안내문이 나왔고 저는 바로 매수 대응을 했고요. 여기 보면 유한양행 공식 발표 내용이고 오늘 이유 없이 떨어지는데 매수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300원에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유한양행을 50%만큼 차익 실현을 했는데 그 물량을 다시 담았다고 보면 되고요. 종가는 13만 800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30% 수익 구간에 있고 미증시 미국 선물이 상승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미선물 급등 중 내일 보고 일부 차익 매물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쭉 올려서 보시면 제가 수익 구간을 잡아드렸을 때 보세요. 1월 1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2%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가 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37,000원대 12월 30일 날도 있고 12월 초순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선반영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안 갈까 이것보다 이제는 타점에 대해서 내가 언제 매수할지 그 가격대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오션도 보세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았는데 이미 3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어때요? 4% 수익 구간에 그치지 않았지만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의 보유 기간으로 끝냈다는 점. 근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을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우리 기술 한번 보시면 자, 내용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8% 수익, 23% 수익. 그렇죠? 단기간에 강한 수익을 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다시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거라는 점. 원전을 보면 하나를 또 빼놓고 볼 수 없죠. 두산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4% 수익, 14% 수익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실시간 타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미국 친화적인 미국에서 밀고 있는 사업군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는 종목군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조선 바이오까지입니다. 이 종목군 내에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고 이 순서는 그때그때 바뀌고 시세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점. 이런 시세 기준에서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가 돼서 제가 분명히 12월 달에 그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1월 효과가 나올 거다. 1월 효과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다. 주도주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조선,
화장품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